안녕하세요. 중소기업교육연구소 박신재입니다. 오늘 이슈 라이브 주제는 사전 증여 전략입니다. 오늘 제 옆에 세무 전문가분 나와 계신데요. 세무법인 이화의 윤석부 세무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부입니다. 지난번 촬영 이후에 오늘 두 번째 촬영이신데요. 네. 오늘 훨씬 표정이 좋으신데요. 아유, 별 말씀.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해주실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네 가지 테마를 준비해 왔는데요. 우선 사전 증여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를 어떻게 하면은 왜 이게 절세가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절세가 된다면은 얼마나 절세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사례 몇 가지 제가 준비해 왔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전 증여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M&A인데요. 갑자기 사전 증여 얘기하다가 왜 M&A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M&A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법인하고 부모 법인 간에 M&A가 있을 수 있고요. 가업 승계가 여의치 않을 때 외부에 매각하는 M&A가 있을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생뚱맞게 이제 해외 이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사전 증여하고 해외 이민하고 관련이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자산가들께서 이 사전 증여를 통한 80% 절세도 싫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해외 이민까지 고려하고 계신다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이민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점은, 유의해야 될 점은 뭔가에 대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 좀 브리핑 해 주시고요. 중간에 혹시 또 제가 조금씩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시면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준비하신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사전 증여를 통해서 어떻게 절세가 되느냐입니다. 다시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이다. 증여세는 취득 과세형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세금이 어떻게 과세가 되느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좀 약간 황당한 가정을 했는데요. 재산이 1,000억이 계시고 이 상속인들이 1,000명이 계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1,000명한테 상속 재산을 나눠주게 되더라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약 절반인 475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 재산을, 이 1,000억을 1,000명한테 증여를 한다 했을 때는 증여세는 100억 원 미만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억의 재산을 뭐 황당하지만요, 1,000명한테 상속을 하거나 1,000명한테 증여할 때 이렇게 약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절세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현금성 자산을 개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현금성 자산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저희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때는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이 1,000억의 재산을 4명의 자녀들한테 배분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때는 사전 증여 비용이 약 480억 원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우선 여기서 아까 상속을 하면 470억 원인데 더 발생하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가 항상 절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 증여인 수가 적다면은 상속세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한테 사전 증여하게 되면 약 480억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자녀 개인이 아니라 자녀 법인에게 사전 증여를 하게 되면은 법인세 약 200억 원만 내기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속세 대비 2배 이상 절세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현금성 자산이 아닌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부동산 또 1,0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왜 증여랑 비교하지 않느냐? 부동산을 사전 증여해도 아까처럼 현금성 자산 증여한 거하고 비슷하게 480억 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4명한테 상속한다 가정했을 때는 약 470억 원의 그 상속세가 발생하지만은, 이 부동산 자산, 현금 자산이 아닌 부동산 자산을 자녀 법인, 4개의 자녀 법인한테 사전 증여를 한다면은 현금성 자산보다 또 50% 떨어진 100억 원으로, 그래서 상속세 대비 80% 이상 절세를 보시면서 사전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세금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후자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건 없을까요? 사실 이제 실행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희 세무법인 이화에서는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퍼펙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단점은 이게 1, 2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이 이제 하나의 단점이라고 볼 수 일단 있겠죠. 10년 정도의 플래닝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계약하시는 분들의 그 연세를 보면 이제 70대 전후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이 그 여생이 앞으로 20, 30년 이상 남아 있지만은 그 전에 건강할 때 미리 이 작업 기간이 10년이 걸리니까 건강할 때 미리 사전 증여를 해놓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례인데요. 부동산 사전 증여 사례인데 다 최근에 이제 계약했던 사례입니다. 이분은 부동산 345억 원짜리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칭하죠. 이거를 저희하고 이제 계약을 하셨는데 이 345억 원의 부동산만 만약 상속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취득세하고 상속세하고 합계가 163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이걸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해 드린 거는 뭐 법인 설립하고 취득하고 법인세에서 26억 원. 그래서 상속세 대비 약 84%가 절세되는 전략을 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도 이제 최근에 계약한 건인데요. 이 사례는 이제 900억 원이 좀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특이한 점은 부동산 담보 채무가 있었습니다. 은행 담보 채무가 180억 원 정도 되셨는데요. 이분의 같은 경우는 상속 관련 비용은 뭐 380억 원이 될 걸로 예상됐고, 이 사전증여, 이분은 이제 10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됐는데, 사전증여라면 45억 원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속세 대비 약 88%를 절세할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증여면 이렇게 많이 절세가 돼? 라고 이제 보셨죠?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으냐? 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해야 될 게 이 코스트 베네핏,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코스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러죠. 코스트 베네핏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면 좋죠. 좋은데 이걸 또 몇십 년 동안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과연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늦게 시작하면은 좋지 않은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증여를 해라.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2천만 원 공제돼가지고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하고 또 10년 지나서 10년 지나면은 2천만 원 또 공제하고 자녀이 성년이 됐을 때는 이제 5천만 원 증여하고 또 10년 지나서 30세에 5천만 원 증여하고 결혼하면은 1억 원까지 또 증여 공제가 되거든요. 1억 원 증여하고 뭐 이렇게 전략을 짜면 좋다라고 소개시켜 주시는데 이러면 이제 30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자녀한테 증여한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좋은데 이거 가지고 또 더 수익을 내겠다고 주식에 넣어서 또 이 깡통 차는 경우도 발생되고 하여튼 여러 리스크 요인이 있고 뭐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약 결혼할 때까지 2억 4천만 원 정도 증여세 없이 증여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은행에 놔둔다면은 뭐 3% 4% 이자가 유지된다고 보면은 이자가 한 1억 넘게 발생된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이자 포함해서 한 4억 원 정도 증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만약에 그때는 여유 자금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럼 할아버지가 20살까지는 증여해 주시고 제가 돈 모아지면 그때부터 제가 증여하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코스트 베네핏 과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3, 4억 정도를 증여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만 이렇게 못 하시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언제 증여하느냐. 뭐 결혼할 때부터 증여하겠다. 그렇죠. 이제 결혼하면 자녀들 집 한 채라도 사주고 싶은 게 이제 부모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또 결혼할 쯤 돼서 부모님께서 재산이 축적됐다면 더욱 자녀한테 아파트 구입을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약 40억 원 정도의 그 대규모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다. 뭐 이때부터 이제 사전 증여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때 자녀들한테 직접 증여하는 게 아니라 이 40억짜리 아파트를 부모 명의의 그 법인으로 구입을 해서 서서히 뭐 10년에 걸쳐서 자녀 법인한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자녀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은 우선 좋은 게 그 자금 조달 계획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도 면할 수 있고요. 이제 단점은 10년에 걸쳐서 자녀 법인으로 서서히 그 아파트 지분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기에 따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문제냐면은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자녀분들이 처음에 이제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이 조기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이때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자녀 법인한테 지분을 증여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아파트 지분을 뭐 초기에 100%를 증여한 게 아니라 서서히 5% 10%씩 넘어가고 그것도 그 아들과 며느리한테 나눠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재산 분할 문제가 좀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에 걸쳐서 아파트 지분이 넘어간다고 할 때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는 저희 세무사 수수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5억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보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이혼이 아니라 이 손자녀들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부모님의 부동산을 증여해 주기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 자녀분들이 결혼할 때부터 자기 이제 명의로 법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부모님 그 가업을 승계하는데도 축적된 경험으로 인해서 훨씬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결혼할 때도 못 해줬다? 그러면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whenever needed라 했는데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증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담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 분들이 이제 이곳에 속하시게 되죠. 필요할 때 언제든지 60세가 넘어서 70세가 넘어서 아니면 80대 이제가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제 살 날이 뭐 30년도 남지 않았는데 일단 자녀들한테 증여해야 되겠다. 이때 좋습니다. 이때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사전 증여 하시면 상속세 대비 80% 절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업승계 이때 하시면 좋습니다. 가업승계도 부동산 사전 증여하고 그 하는 방식은 거의 유사합니다. 자녀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이 자녀법인한테 일부 주식을 주시면은 이 자녀분들이 부모님 명의의 기업에 주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한 10년에 걸쳐서 지분을 서서히 이전하는 거거든요. 이전하면서 뭐 초과 배당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일감도 떼어주면서 자녀법인을 더 키우면서 그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작하셔도 상속세 대비 80% 이상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M&A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이제 그 M&A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M&A, 그러니까 부모님 그 기업을 좀 더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를 사는 거죠, 먹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기업을 키우는 본연의 M&A가 있고요. 근데 이 주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하고는 약간 동떨어져서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 명의의 법인과 이제 자녀들 법인 만들어줬잖아요. 자녀들 법인이 조금씩 크고 있잖아요. 이 두 회사 간에 M&A를 시키는 겁니다.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또 적격 합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이월과세 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 부모님 명의의 기업이 지금 뭐 더 이상 크게 돈 벌 일이 없다. 지금 꼭진 것 같다. 지금 비싸게 팔고 싶다. 또는 가업을 이을 자식이 없다. 자식이 뭐 변호사를 해서 이 회사를 운영할 처지가 안 된다. 뭐 이런 분들은 외부에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M&A에 대한 설명은 외부에 파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 목적은 이제 지금 부모님 그 기업이 성숙기에 들어서 지금 팔았을 때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경우에 외부에 팔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돈이 또 많이 이제 재산을 축적하셔서 이제 더 이상 돈 벌기 귀찮으셔서 이제 쉬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회사를 매각할 수 있겠고요. 또는 자녀분들이 없거나 자녀분들이 있더라도 다른 전문직 생활을 하고 계셔서 가업승계가 용이치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M&A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상속세는 최고 50%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M&A에서 주식을 팔게 되는 경우는 뭐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는 25%에서 20%, 25% 내에 양도소득세만 이제 과세하면 되고요. 그러면 과연 이 기업을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여기서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 현금성 자산 있잖아요. 현금성 자산 플러스 1년 이익 금액의 5배에서 한 10배 정도 적용되는 금액으로 팔 수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한 말씀은 저희 ICM 기업 연구소나 저희 세무법인 이화를 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해외 이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해외 이민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자, 상속세 내가 지금 가진 재산의 50%를 내야 되죠. 사전증여 그 50%에 20%에 해당하는 10% 정도를 내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내시기 싫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해외 이민을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외 이민을 가시는 목적은 80% 절세도 싫다. 세금을 한 푼도 내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분들이신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외 이민을 가면은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느냐? 이게 왜냐면은 그 해외 이민을 가게 되시면은 비거주자가 되시잖아요. 비거주자의 해외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 이민 가셔서 비거주자가 되셨고 그리고 사망했을 경우에
그 해외 재산이 국내에 있는 자식들한테 이전되는 경우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재산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야, 꼭 내가 죽어야만 안 내는 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자녀분도 비거주자라면,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은 미국으로 이민 갔고, 그다음에 부모님은 뭐 인도네시아로 이민 간 경우, 다 이민 수익 끝나고 재산이 다 해외로 나가 있죠. 그때 비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증여는 또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발생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케이, 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잠깐 한 3년, 5년 짧게 갔다 오자, 이런 이제 꼼수가 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질 과세 원칙에 잣대에 비춰서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과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해외 이민은 그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해외 이민을 결심했다면은 이런 꼼수가 아닌 실질적인 해외 이민을 계획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고민을 하신 다음에 확신이 없다면은 해외 이민은 과감히 포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한 이민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고민하셔야 될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선 그 이민 간 국가에서 현지인들한테 정말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미국이나 호주로 이민 가신 분들이 처음에는 뭐 지상 낙원에서 산다 해서 좋아하셨는데, 현지인들한테 인종차별을 몇 번 당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제 증권회사 재직 시절에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5년 근무한 바가 있는데요. 그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현지인들이 한국 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잘 따릅니다. 그렇게 현지인들한테 대접받아야지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과연 그 나라에 수준 높은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느냐 하는 것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에 이민을 가신다고 하셨을 때는 교민분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수준이 낮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수준이 높대도 이 커뮤니티 숫자가 적잖아요. 이러면은 좀 다양한 커뮤니티 생활을 즐기실 수 없으니까는 좀 외로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인도네시아밖에 없기 때문에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자카르타만 해도 3만여 명의 한국 교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좋은 대학 나오셨고 한국에서 좋은 직장 가셨다가 인도네시아 더비자로 나오셔서 다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어울리실 수 있고, 인도네시아 무슬림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 한국 성당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가시면 또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수준 있는 한국 커뮤니티가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 이상의 질 높은 주거 환경이 있느냐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의 정말 수준 높은 5성급 호텔 이상의 그런 질 높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가격은 뭐 10억에서 20억 정도, 우리 하나로 10억 원에서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질 높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은 다 그 가사 도우미들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곳 계시는 분들은 다 그 기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깨끗한 집에서 편하게 어디든 언제든 어디로 갈 수 있게끔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더욱 질 높은 여가 시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100억을 가지고 나가셨던, 50억을 가지고 나가셨던, 가지고 나간 돈을 지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셔가지고 날리거나 뭐 해외 이민 명목으로 이 돈을 보조금으로 잡혀서 나중에 되찾을 수 없구나 이러면 이제 다 도루묵이 되잖아요. 이 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됩니다. 또 인도네시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지금 은행 금리가 한 5% 내외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00억을 예금한다면 세금 띄고도 4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돼서 이 돈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요. 또 한국의 선호번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 5성급 호텔 숙소를 잡으셔서 최고급의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또 가족분들 만나시고 친구분들 만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뭐 한국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미국도 여행 가시고 스위스도 여행 가시고 이런 생활을 이제 즐길 수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야, 인도네시아에 만약에 이민 갔다. 1년에 한국에 3개월 나가는 것도 귀찮다. 그냥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싶다. 이 정도의 확신이 있을 때만 해외 이민을 고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모두 드렸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에는 인도네시아의 증권사 계셨던 거죠. 네. 그 현지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한 해외 이민 생활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으로 제가 조금 궁금증을 좀 참고요. 좀 말씀하신 걸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게 우리 같이 들으신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전증여라는 거는 상속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를 언제를 예측을 하지 못하니까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게 사전증여고 사전증여에는 준비 전략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언제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가업승계라는 단어보다도 오히려 기업승계가 아닐까라는 얘기로 M&A를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지금 증여 전략의 일환으로 또는 자산의 이전 전략으로 M&A까지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해외 이름이 가르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황상 또 외국에 자녀들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사실 외국에 가고자 하는 생각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외 이민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 절세적인 플랜 그런 현실적으로 해외에서의 어려움은 또 이렇게 현지 선배님으로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 면에서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미국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고객분한테 이래요. 자녀가 미국에 있어서 나도 미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더 자녀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에 있으면은 부모님은 인도네시아 가시면은 그 자녀분들이 그 휴가 기간에 인도네시아에 손자녀들 데리고 이 할아버지 보러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녀분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이 부모님들은 더 좋은 환경,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서 이민을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굉장히 드라마틱한 절세 플랜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사실은 실행을 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의 점검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럴 때 좀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사전 증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전 증여 전략을 바탕으로 자산 이전의 플랜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세무사님 다음에 한번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